자, 미국 대선을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측은 그 양적 예측, 통계적 예측과 질적 예측, 뭐 이렇게 정치적인 것까지 고려한 예측 두 개를 하겠는데요. 먼저 그 통계적 예측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을 예측하려면 미국 대선은 전국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선거를 해서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통령 선거 예측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예측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별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이든을 기준으로 해서 바이든의 승리가 안정적인 주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왼쪽에 이제 주고요. 그 다음에 538명의 대원 중에 몇 명의 대원인지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는 현 민주당 이 상원인 지역, 그래서 상원 선거에서 직전 상원 선거에서 이긴 것죠. 2018년 중간 선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10월 중순에 미국의 각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한 그 평균적인 그 여론조사 수치.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1996년부터 2016년까지 이 대선, 최근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맞은 경우, 즉 현재 민주당이 상원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6회 대선에서 모두 이긴 경우, 이른 경우, 이 경우를 하고, 그 다음에 10월 여론조사에서 제일 안정적이다는 거는 오차범위 바깥에서 안정적이다는 겁니다. 그런 줄을 한번 찾아본 겁니다. 버몬트하고 버몬트는 자, 여기는 그 민주당이 상원에서 이기진 않았지만 친민주당의 무소속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는 이제 매우 안정적으로 바이든이 이기고 있는데 요 세 군데는 우세다. 우세.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우세 지역을 빼면은 182석이 되고요. 182명이 되고 대원이 우세 지역까지 합치면 최대 198명이 됩니다. 다만 메인이나 또 이제 메인 주가는 이 전승하는 게 아닙니다. 두 주만 빼고 다 승자 독식인데 이 메인 주는 승자 독식이 아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적으로 바이든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최소 182, 최대 198명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바이든이 이제 우세한 지역을 살피는데요. 역시 여기는 이제 주고 여기 대원 수입니다. 그래서 전 민주당 상원 똑같죠. 그 다음에 최근 대선, 그 다음에 여론조사. 그래서 최근 4회 대선 중에 3회가 민주당이 이긴 지역이고, 그 다음에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세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상원 선거에서는 압승이고 요 콜로라도만 경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봤을 때 바이든이 우세한 지역을 합치면 43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약간 앞서는 주를 보게 되면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나왔다 그러고 최근 4회 대선에 보면 네바다는 3회 이겼는데 아리조나가 전부 공화당이 이겼네요. 그리고 민주당 선거에서는 경합이다. 그래서 갈수록 이제 이 확률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확률이 조금 앞서는 데가 합하면 대원 수가 17명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합하는 지역, 경합하는 지역은 두 지역입니다. 위스콘신하고 펜실베니아 대의원 수가 있고요. 상원 선거에서도 경합을 했고, 최근 사회 선거입니다. 최근 사회 선거에서 3회를 이겼으니까 이 경합하지만은 이길 가능성이 높죠. 여론조사도 경합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58명 중에 바이든을 기준으로 할 때 바이든과 트럼프의 선거인단 확보 예상을 보겠습니다. 매우 안정적인 것, 182명의 대의원을 가져갑니다. 이에 반해서 트럼프가 매우 안정적인 것은 73명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세 지역은 바이든은 59명의 대의원이고요. 트럼프는 91명. 약간 앞선 지역은 바이든이 17명, 트럼프가 87명, 경합이 30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바이든이 확실하게 확보한 선거인단 수가 훨씬 더 많죠. 100명 이상 더 많죠. 트럼프는 다 이렇게 우세거나 약간 앞서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대의원 확보가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안정을 기준으로 하면은 182대 73. 약간 우세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은 바이든은 241이고 트럼프는 91. 차이가 많이 나죠. 약간 앞서는 지역까지 합하면 바이든은 258, 트럼프는 87에 불과합니다. 여기 차이. 예. 그렇죠? 이렇게 돼서 251. 예. 다시 하겠습니다. 합계. 자, 안정적인 부분은 182대 73. 그죠? 우세인 부분은 241대 164. 약간 앞서는 부분은 258대 251. 그러니까 약간 앞서는 부분까지 합하면은 큰 차이가 없지만 우세 지역까지 보면은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바이든이 훨씬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는 승자 독식이 아닙니다. 두 개가. 그래서 상원 숫자 해당하는 거 2명이죠. 2명. 2명은 주 전체의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반면 하원 숫자에 해당하는 선거인단은 그죠? 해당 선거구에 따라 나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인주는 민주당, 네브래스카주는 공화당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서 양자가 나눠가는데 메인주는 상원 2명이고 여기서 나눠가겠죠. 상원 말고 일반 대의원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만큼의 오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근 여론조사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는 보통 바이든이 이길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이길 거라. 이게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나머지 딱 보시게 되면 초록색에 가까운 게 더 많죠. 숫자를 보시게 됩니다. 여기 숫자. 캘리포니아 55명, 뉴욕 29명, 그죠? 반면에 트럼프가 우세한 지역은 숫자가 얼마 안 되죠. 대의원 숫자가 지역으로는 넓어 보이지만 숫자로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이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곳은 어디다 치자면 플로리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로리다. 여기가 플로리다입니다. 여기 플로리다. 여기 플로리다를 트럼프가 가져가냐 가져가지 않냐
여기 달려 있습니다. 플로리다가 29명이죠. 이런 이제 통계 예측의 신뢰도를 보게 되면요, 어쨌든 바이든은 트럼프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선거인단이 2배 이상 많죠. 그래서 바이든은 경합하는 주, 그죠? 경합하는 주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선거운동을 집중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당선 여부를 확률적으로 표현한다면은 바이든은 당선이 좀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선이 좀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별로 선거인단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총선과 같아서 여론조사가 실제 선거 결과와 부합할 가능성이 대선에 비해서 높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그 유색 인종, 청년 여성, 도시 유권자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저기 트럼프도 현재 똑같습니다. 남성에서는 트럼프가 이기고 있어요. 여성에서는 바이든이 이기고 있고 다 그런 식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론조사에 이 사람들이 의견이 반영이 되지만 이 사람들이 그 투표장에 안 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가 달라진다. 즉 청년이나 유색인종들처럼 투표장에 안 갈 수가 있다. 투표장에 안 가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아예 유권자 등록을 안 하는 경우, 그 다음 유권자 등록을 했지만 실제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에 응한 공화당 지지자들은 전부 다 압도적으로 투표장에 가고, 여론조사에 응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갈 경우에는 선거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6년 대선의 경우에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힐러리가 290명 이상을 확보해서 낙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트럼프가 낙승했다는 거죠. 이런 이유는 전국 단위 여론조사, 즉 전국 단위 여론조사는 정확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전국적으로 그 힐러리가 몇 표를 얻고 트럼프가 몇 표를 얻었는지 이 부분은 정확했지만 선거인단을 확정하는 주별 여론조사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 이유는 먼저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이 그 백인 저항력 노동자들인데요. 이들이 여론조사에 답변을 별로 안 했거나 여론조사 표본에 있어서 비율이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후에는 여론조사 기관 이런 점을 보완해서 2018년 상원 주별로 실시하는 상원 선거에서는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지역이 이제 그 몰락한 공장지대였는데 그 러스트 벨트라고 합니다.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미시건, 위스콘신, 아이오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유권자들이 몰락한 지역이니까 그 상실감이 컸는데 2016년에 민주당이 이거를 당연히 자기 지지 지역이라고 소홀히를 했고 이 부분이 이 소위 백인 노동자들이죠. 백인 육체 노동자 이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게 됐다. 그래서 트럼프가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게 하겠다 그런 말을 많이 했죠. 그게 일정 부분 먹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힐러리가 너무나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중앙 정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지사 어린 나이에 남편과 같이 이제 그 주지사를 했었죠. 남편이 주지사했지만 실제로 그때부터 힐러리가 정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 8년, 그 다음에 뉴욕 상원의원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국무장관, 그래서 기성 정치를 대표하고 힐러리가 대표하는데 미국 유권자들이 기성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강했기 때문에 힐러리에 대한 반감이 많았다는 겁니다. 통상 미국의 현직 대통령은 이제 대부분 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선이 됩니다. 카터나 아버지 부시의 경우에는 최근에 카터나 아버지 부시에는 당선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다 재선된다. 더군다나 트럼프가 약간 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돌발 행동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까지는
미국 경제가 호황이라서 재선 가능성이 높았다. 코로나 대응 실패가 가장 그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 선거의 특징이 코로나로 인해 우편 선거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이미 몇백만 명이 우편 선거로 대선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부재자처럼 하는 우편 선거를 한다는 거죠. 이미 많이 참여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편 투표를 하겠다는 지지층이 민주당 지지율이 훨씬 높습니다. 현장 투표를 하겠다는 유권자에서는 공화당 지지율이 높다. 그런데 이 우편 투표가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우편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 중에 실제 우편 투표로 하는 비율이 떨어지겠죠. 그럴 경우에 민주당한테 불리하다. 현장으로 많이 몰려갈수록 공화당한테 유리하다. 노년층이 공화당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노년층들은 현장 투표를 하겠죠. 그래서 이 우편 투표에서 트럼프가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우편 투표의 부정 가능성을 제기하고 폐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이제 트럼프가 선거 결과에 불복할 수도 있다 우려를 하고요. 심지어 그로 인해서 미국이 이제 그 친 트럼프, 친 바이든이 이렇게 집회를 해서 충돌을 하게 되면 상당한 혼란 상태로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우편 투표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는 우편 투표자의 투표 염증을 일으켜서 우편 투표가 부정 가능성이 많다라서 우편 투표자들이 가능하면 우편 투표를 하지 않도록 하게끔 하는 거, 포기하게끔 하는 거, 투표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목적입니다. 2016년에는 이제 기성 정치권과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이 트럼프에게 유리했는데요. 그래서 여론조사에 대한 언론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무응답률이 높고 심지어 역선택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기성 정치에 관한 혐오는 트럼프 자신이 이미 기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재벌 출신이기 때문에 기성 정치에 관한 혐오로 이익을 보는 것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언론 불신은 아직도 상당합니다. 미국 유권자들의 언론 불신은. 그래서 이 부분은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트럼프가 CNN이라든지 뭐 그 ABC라든지 그 다음에 뭐 CBS 이런 데에도 이제 그 3대 언론 기관과 그 이 CNN과 이게 많이 적대 관계를 사실상 적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제 그런 측면이 많죠. 왜냐하면 자기 지지층들이 언론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을 통한 게 아니라 트윗을 가지고 여론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성 언론을 공격하는 것이 이러한 선거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또한 이제 연일 그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언론에 회전되면서 공화당 지지층들이 유권자 등록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화당 지지층이 더 많이 투표장에 나올 경우 역시 선거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는 달라진다. 그래서 만약 이번 선거에서도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트럼프가 이긴다면 이건 사실은 트럼프의 승리라기보다는 2016년 선거 결과의 연장선이다. 기성 정치권과 언론기관의 패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코로나 전국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의 실패, 미국이 세계 최고로 많이 발생하고 질병 발생률이 그다음에 코로나 발생률이 많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6년 결과인데요.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트럼프가 이긴 압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 총투표에서 득표수에 있어서는 오히려 힐러리가 앞서죠. 힐러리가 앞선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투표에서는 이기더라도 선거인단 선거에서는 질 수가 있다. 고도 그렇고 힐러리도 그랬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질적 평가를 해보겠습니다.